대세가 짤막 강의,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연습 삼아서 유튜브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 가장 하고 싶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게 개인 방송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마이크 대고 좀 억울한 점, 그렇죠?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억울한 점, 실은 이런 거 하소연하려고 실은 예를 들어서 클레임 중 이렇게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교수님, 한서 글씨가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좀 쉽게 한서 글씨 좀 크게 하면 이건 제 잘못이니까 제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러이러한 이해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좀 하면 좀 나름대로 억울해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 강의는 강의일 뿐인데 그 강의를 제 인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지금 그만큼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거죠. 동화시켰으니까. 근데 이게 대단히 좀 억울하다. 그래서 실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제 억울한 마음을 좀 풀려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건 중요합니다. 또 내지는 나름대로 머릿속에 좀 있는데 이게 학원 강의다 보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영향이 부족해서 한서에 못 보여주는 그런 것들, 또 요즘 시험에 대해서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어떤 과목이든 똑같습니다. 실은 제가 아시겠지만 제 메인 과목은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이고, 최근에 제가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를 올해 시작했고, 또 최근에 제가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내 개인적인 울분을 좀 풀고 싶다. 제가 마이크 대고 학원에서 마이크 강의하고 할 때는 뭐라고 못한다. 다만 이거 개인 방송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듣지 말라고. 투덜 낼 거라면 듣지 말라고. 법적인 마인드는 항상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안 하시면 돼. 그렇죠? 수많은 강사가 있죠. 수많은 강사가. 그렇죠?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입장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이 얘기하고 싶거든. 이 얘기. 마이크 대고 제가 이 얘기 못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목적이었고, 제 울분을 좀 하고 싶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 민법하고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를 좀 잘하는데 또 내지는 강의는 설명을 잘하는데 너무 길다. 그래서 저라고 해서 강의 짧게 못하겠어요. 그렇죠? 짧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듣다 보면 이게 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문제가 안 풀어져.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훨씬 더 오버할 수 있고, 훨씬 더 개인적으로 방송하다가 동영상 찍다가 욕을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지금 제 개인 사무실, 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쉬는 날 이렇게 칸막이 되다 보니까 화면 화질 같은 게 안 좋을 수 있다. 다만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추천해주는 우리 강사가 다른 과목 강사님이신데 기자재 사주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실은 이거 말고도 제 얼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실은 공상에 제 얼굴 안 나오면 뭐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부득불을 조명도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화면이 좀 글씨 크기가 좀 작을 수 있다. 다만 수업 내용만 정확하게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썰 민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뭘 하고 싶냐면 추인하고 싶어요. 추인.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민법 하고 있는데 추인의 성격, 또 주택관리사 민법에서도 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민법에서 추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추인 쫓아가서 인정한다. 한자. 그렇죠? 추인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추인의 종류가 나오면 항상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자, 1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잠깐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즉, 이 세 가지를 제착사강,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우리는 단어 하나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추인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인 다시 시험 지문에 저 하얀색처럼 추인 안 나와. 반드시 앞에 무슨 추인이 줄 거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도 있고 또 내지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139조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겠다라는 법조. 그래서 추인의 종류는 두 번째 무효행위 추인도 있고 세 번째 대리권 없이 시작이란 무권들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본인이. 그래서 자,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 우리는 추인 나오면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발 부탁. 그 추인의 성격이 다시 하얀색처럼 추인이라고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앞머리에 무슨 추인이라고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밤에는 아침밥이 있고 점심밥이 있고 저녁밥이 있는 것처럼 추인이 나오면 어떤 추인의 성격을 지니는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정리. 민법상 추인의 종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 추인도 있으며 무권들에게 추인도 있다. 그러면 추인의 성격이 뭐냐? 어찌됐든 간에 그 추인은 결론 유효로 확정한다. 잠깐 확정. 따라서 추인했다면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추인했다면 추인 거절을 못해. 즉 이게 확정의 문제야.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딱 박았다의 의미가 확정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해서 유효로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다시 무효행위를 추인했다면 유효로 확정되었으니까 말을 번복하지 못한다. 무권행위를 본인이 추인했다면 유효로 확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추인한 다음에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때문에 자, 첫 번째 포인트 어떤 추인이든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든 무효행위의 추인이든 무권의 추인이든 첫 번째 권리 중에서 형성권이다. 형성권. 잠깐만.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지배권. 죄송해요. 자, 이게 동영상 혼자 찍다 보니까 긴장한다. 이것도 혼자 찍어도 긴장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다시 추인을 권리가 어떤 내용을 갖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권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갖는 권리다. 인격권. 또 권리는 돈에 관한 권리입니다. 재산권. 권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가족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신분권. 예전은 사회생활할 수 있는 사원권에서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이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이지만 시험의 대세는 권리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에 따라 가지고 권리는 지배권이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뜻이 뭐 있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유효로 확정돼. 따라서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권자의 추인하겠다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돼. 또 무효행위 추인도 당사자가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유효 확정된다. 내지는 본인이 대리권 없이 책이란 무권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 확정. 따라서 하나의 의사표시, 즉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확정되니까 첫 번째 추인은 형성권이다. 두 번째 법률행위를 분류했을 때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했을 때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시험 지문에 보세요. 이 얘기를 특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라고 외웠어. 근데 시험 지문에 추인이란 단어가 나올 일이 없다고. 반드시 추인은 내용을 줘. 그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지 무효행위 추인인지 아니면 무권행위 추인인지 다시. 그래서 어느 추인이든 다 형성권이고 어떤 추인이든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정리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첫 번째 맥락은 추인의 성격, 형성권이면서 동시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세 가지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된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유효로 확정되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 화살표 방향. 제가 그 유튜브를 좀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시각적 효과가, 실은 제가 좀 한 2, 3일간 유튜브 좀 찍어보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카메라 거치대 갖다 놓고 기타 등등 다른 우리 동료 교수님이 언제나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교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요즘 그 모니터 앞에 서가지고 그냥 화면 보여주려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얼굴이 이렇게. 저는 이 카메라 찍다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학원에서 촬영할 때는 제 얼굴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사무실에서 유튜브 한다고 이제 며칠간 2, 3일 동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물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현재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큰지 몰랐고 얼큰인지 몰랐고요. 제 배가 이렇게 나온지 몰라서 부득불 서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합니다. 왜? 배가 너무 나왔어 지금. 그래서 어찌된 간에 뭔 얘기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학원에서 내들은 칠판에 보여주는 것보다 시각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좀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좀 줬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른 분에 비해서는 미약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한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본질 두 번째 본질 추인에 의해서 유효 확정은 되는데 유효로 확정되는 시기가 모든 시험의 공통이다. 그래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추인 시부터 유효 확정 안중에 주기차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그다음 자 띵. 자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 우리 민법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139조 새로운 따라서 추인 시부터 소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무권행위 추인은 133조에 의해서 계약시로 뭐한다? 소급.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 시부터, 무권행위 추인은 계약 시부터. 워낙 중요한 법조항이다. 그래서 다시 주택관리사 민법이든 공인중개사 민법이든 감정평가사 민법이든 세무사 민법이든 노무사 민법이든 상관없어. 모든 민법은 똑같아.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야. 즉 계약시냐 추인시냐 그때부터냐 소급하지 않느냐 소급하느냐 항상 포인트.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의 민법 점수 어떤 시험이 상관없어. 60점 보장이야. 이걸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가 들어가면 힘들어.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롭다니까 추인시부터 계약시가 아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에 비해서 무권대행위 추인은 계약시로 뭐한다? 소급.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맥락은 뭐냐면 요즘 시험에 자 유효로 확정되기 위해서 추인이 갑천을 요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면 유효로 확정돼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되기 위한 요건 띵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144조 1항에 나와 있나요? 그렇죠. 혹시 유통상을 보시다가 좀 어려우시면 법조항을 찾아보세요. 민법 법조항 144조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추인이 유효로 확정되기 위한 요건 취소의 원인이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취소의 원인 소멸이 뭔데요? 즉 미성년자는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인 즉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이가 취소하는 거야. 착오는 착오 상태인이가 취소하는 겁니다. 사기강박은 사기강박을 당했으니까 취소하는 거야 지금. 끝.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다. 나중에 선택할 거고. 다음 두 번째 요즘 시험의 함정. 취소할 수 있는 키워드 알면서. 두 가지.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되기 위해서 무조건 추인만 하는 게 추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인이 갖춰야 할 요건.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럴 때만 유효 확정이다. 요즘 시험의 함정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알아야 알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내지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추인해야 유효 확정된다. 따라서 시험 지금 바꿉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한 경우가 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면서 추인한 경우라면 이런 추인은 유효 확정력이 없어요. 따라서 유효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 취소할 수 있어. 다음 정리. 유효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유효로 확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취소가 안 돼. 됐나요? 근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 내지는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추인한 경우라면 추인의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가서 취소할 수 있어. 끝. 됐습니다. 자, 띠용. 제일 중요한 얘기. 띠용. 자,
자, 별표. 제가 애니메이션 서툴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 144조 2항에 가면 시험은 이것밖에 안 나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 그러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다음에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그의 친권자는 나이가 19세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라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시험 지문에 흔하게 나오는 질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라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저희는 추인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즉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효 확정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포인트 끝.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되기 위한 효과를 들어보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해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에 비해서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도 유효확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돼야 돼. 그러면 똑같네. 추인은 원인 소멸된 다음에 해야 돼. 그래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의사 무능력자, 술의 만취 상태에서 체결한 매매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무효가 맞는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술 깨고 하라. 술 깨고 다른 말로 무효 원리 소멸. 다른 말로 의사 능력을 회복해야 돼. 따라서 여전히 의사 무능력이라면 추인할 수 없어. 그래서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자,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여기도 무효임을 알면서 해야 돼. 즉 추인은 의사표시야. 잘못된 거 바로잡다는 거지. 통정의 표시 무효 맞습니다. 통정의 표시 무효 맞으면 그러면 통정임을 알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지.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내가 했던 과거 그 매매 행위가 무효인데 이러면 안 되네 라고 추인을 알고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무효행위 추인도 원인 소멸된 다음에 반드시 알면서 했을 때만 유효 확정된다. 언제부터? 추인시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추인시부터. 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지문.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시부터. 자, 이에 비해서 무권행위 추인도 유효 확정이죠. 다만 무권행위 추인은 역시 본인이 대리권 없이 체결한 무권행위 알고 들어가. 알고. 항상 키워드 추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지금.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이해하셨나요 지금? 혼자만 떠들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또 수업 시간을 한 것처럼 또 이렇게 대결 보면 사는데 짜증나는 건 아니시죠? 짜증나면 가! 구독 안 눌러주셔도 돼요. 짜증나는 거랑 구독 안 눌러도 돼. 마음에 드신 분만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개념을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모르고 일단은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아시면 가라고.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내 개인 방송인데. 어쨌든 간에 또 댓글도 올라가겠다. 자, 포인트. 추인은 알고 해. 알고. 추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알고 해. 모르면 추인 아니야 지금. 그래서 알면서.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유효 확정. 자, 정리. 자, 더 중요한 거. 언제부터? 계약시로 소급. 그래서 똑바로. 자, 제일 중요한 얘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비 없음. 무관들에게 추인은 소급비 있음. 꼭 구분하셔야 돼. 모든 민법 똑같아.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항상 이게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다시. 어지간한 시험은 다 민법이 40문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2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알고 모르고 차이 본다. 물론 틀리게 줄 수도 있지만 옳게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그리고 무권행위 추인.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이니까 소급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무권행위 추인은 계약시로 뭐한다? 소급한다. 얘기 끝. 자, 그러면 제가 왜 유튜브 첫 방송을 추인으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실은 이 판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게 민법의 흐름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다 보면 출제자가 내다 보면 이게 다 매년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한 2, 3년 유행하고 또 사그라들었다가 또 80년대 다시 나타나면 해리형처럼. 그래서 민법의 범위가 넓은데 이 범위 넓은 것 중에서 흐름이 있어. 흐름이. 그 중에 가장 핫한 흐름.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가 되었다면, 다시 노란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아침 추인 안 된다. 다만 보라색인가? 어쨌든 간에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는 유효로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판례만 설명하려고 앞에서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다립니다. 자,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첫 유튜브 방송 감사합니다.